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기억해야 할 뉴스 플레이리스트. 5월 21일 이제 한 달 남은 10살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고 떠난 한 소녀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한밤중 이 새벽도 아닌 토요일 한낮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뛰어든 차량 한 대. 이 차량이 덮친 이 자리에는 어린 아이 4명이 있었고 병원에 옮겨진 한 소녀는 어제 새벽 사랑하는 엄마와 오빠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0.8 이상이면 되니까 당연히 면허는 취소됩니다. 본래 그 정도 사고 낼 정도면은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을 테죠. 술 마신 장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광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들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취 운전 사고가 난 이곳은 대전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학원과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바로 앞이었는데요. 숨진 배승아 양의 유족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아 양의 생전 모습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승아예요. 전 두면두면 달리는 내 소녀입니다. 한번 바쁘면 맞추가 없어요. 전승아예요. 네, 승아가 5월 21일 날에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첫 만 나이로 10대가 되는 나이인데 지금 어머니도 이제 승아 저희가 이제 15살 차이가 나는데 승아가 저를 항상 따르고 엄마도 막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승아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생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아가 이제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더 놀고 싶다고 한 15분 전쯤에 이제 더 놀면 안 되냐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승아 이제 끼가 많아가지고 얘가 연예인도 하고 가수 배우 하고 언제는 또 화장품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막 뷰티 쪽 한다고 막 하면서 꿈이 되게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어린 생명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녕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아이가 2달 뒤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이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69건 중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정치권에서도 때마다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음주운전 뿌리 뽑겠다 대선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아니, 법을 강화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아직 기승이에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데요. 이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이니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처벌만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선일 텐데요. 이 부산 해운대 인도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은 위헌 판결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안보다 처벌 수위 훨씬 더 강화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법체계,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제안했던 한 친구는 이제 법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인 거는 지금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특히나 이번에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음주운전 안 하고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을 조심하게 하고 이건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을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뭔가 다른 자꾸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라고 막 하는 게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 60대 남성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법정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남성의 구속 여부 오늘 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이 남성에게는 특가법상 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가 바로 민식이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음주운전하지 않고도 스쿨존 내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이른 어떤 운전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위험운전 치사도 형량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가중처벌되는 직접적인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형 부분에 이 부분이 판단돼서 조금 더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낮술한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7, 8km가량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 전과는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경황이 없어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이 피의자 구속 전 이 피의자 신문 이것이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이 흰차가 유턴을 하면서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까지 돌진을 합니다. 아이가 사망한 와중에 지금 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감속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승아 얼굴이 나왔는데 같은 어른으로서 이 승아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남성 오늘 이 법정 앞에서 본인이 이 운전대를 컨트롤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만취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이날 함께 밥을 먹었던 이 지인들 술을 함께 마셨잖아요. 같이 뭔가 처벌될 수 있는 방법, 혐의점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방조죄 여부를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조죄가 성립을 하려면 적어도 방조의 고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예를 들면 차키를 건네준다든가 대리운전 기사가 도저히 올 수 없는 지역에 불러내서 술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같이 차에 타고 어디 목적지로 가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입증이 돼야지 최소한의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소극적 방조라고 해서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이런 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이 입증이 그러니까 알고도 전혀 이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 같이 낮에 술을 먹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차를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인들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도 많이 취해서 음주운전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방조죄를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련된 사건 영상을 찾아보다가 손학규 전 지사가 했던 말이 있었는데 나도 젊었을 적에는 음주운전 좀 했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은 강화되는데 늘어나는 이유, 또 재범률도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좀 씁쓸한 그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2003년에 우리나라 같이 처벌을 가중했어요. 그런데 2003년 이후에 굉장히 이 범죄율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식이법, 윤창호법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앵커님 표현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양형 기준이에요. 일본은 20년 이상의 아주 무거운 그런 양형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이 처벌을 했지만 우리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법조계에서 어떻게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최대 12년 안에서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벌법이 높더라도 양형기준 권고사항이 늘어나지 아니하면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술 권하는 사회, 술이 죄가 안 되는 사회, 이런 인식이 일본에 비해서 아직도 파다하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딸아이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댓글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이별 인사도 못하고 가버려서 어떡하니?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술 때문에 한 가정에 평생의 아픔을 줬다. 정말 화가 난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고 배승하 양의 오빠를 전화로 바로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 배승하 양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서 좀 전해드렸죠. 4년 전입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민식이, 우리 모두 분노했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하겠다면서 관련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